안녕하세요. 로봇이 사람 시연 보고 배우는 거, 정말 가능성이 크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막상 해보면 로봇 움직임이 너무 느려서 좀 답답할 때가 많아요. 맞아요. 특히 공장 조립 라인이나 뭐 어르신 돌봄처럼 시간이 중요한 상황에서는 이게 진짜 큰 걸림돌이 되거든요. 네. 혹시 그 느린 시연 속도에서도 사실은 빨리 감기 해도 괜찮은 순간들이 숨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가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듭니다. 맞습니다. 이게 사람이 안전하게 또 로봇한테 정확히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시연 자체가 좀 느려지는 경향이 있죠. 네. 근데 그 속도 그대로 로봇이 그냥 배워버리면 실제 작업 환경에서는 비효율적이거나 심지어는 뭐 쓸모없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아, 예를 들어서 논문 그림 1에 나오는 것처럼 너무 느려가지고 컨베이어 벨트 속도를 못 따라간다거나 뭐 시간 안에 폭탄 장난감 해체를 못한다거나 상상해보시면 딱 감이 오실 겁니다. 네, 그렇겠네요. 그래서 오늘은 당신이 보내주신 그 아카리브 논문 데모 스피드업, 엔트로피 기반 시연 가속화를 통한 시각 운동 정책 가속화, 이걸 통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로봇이 인간의 그 느린 시연에서 어떻게 더 빠르고 효율적인 동작을 배울 수 있는지, 심지어 어떨 때는 정확성까지 높일 수 있다고 하던데 그 비결을 한번 파헤쳐보죠. 자, 그러면 먼저 근본적인 문제부터 좀 짚어볼까요? 왜 사람이 로봇한테 시연을 보여줄 때 이게 느릴 수밖에 없는 걸까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그 논문에서도 지적하듯이 가상현실, VR 장비나 원격 조종 장치 써서 로봇팔 움직이는 게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네. 막 3차원 공간 전체를 한눈에 보기도 어렵고 물체 만지는 그 섬세한 촉각 피드백 같은 것도 부족하고요. 아하. 또 사람 팔이랑 로봇팔 구조나 움직임 방식이 다른 것도 원인이고 뭐 통신 지연 같은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요. 아무리 숙련된 전문가라고 해도 자기 손처럼 로봇을 막 즉각적이고 자연스럽게 조종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안전하게 그리고 좀 명확하게 보여주려고 천천히 움직이게 되는 거죠. 아,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진 느린 시연 데이터가 결국 문제의 시작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 느린 데이터로 학습한 로봇은 당연히 느리게 움직입니다. 네. 이걸 해결하려고 기존에는 로봇이 실제로 동작할 때, 그러니까 테스트 시간에 속도를 높이는 방법들을 썼어요. 아, 테스트 시간에요? 네. 예를 들면 로봇이 수행할 행동 단계를 몇 개씩 막 건너뛰게 하는 식으로요. 액션 시퀀스를 다운샘플링 한다고 하죠. 아, 학습 데이터는 그냥 그대로 두고 실행할 때만 빠르게 움직이도록 하는 거군요. 네, 맞아요. 하지만 이 방식은 한계가 좀 명확했습니다. 어떤 한계죠? 조금만 속도를 높여도 예를 들어 그냥 2배속만 되어도 로봇의 작업 성공률이 뚝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아, 진짜요? 왜 그런 거죠? 왜냐하면 로봇이 학습 과정에서 본 적 없는 그런 빠른 움직임이나 또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상황들을 실제 실행 중에 마주하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학습 데이터랑 실제 실행 환경 사이에 분포 차이가 커져서 로봇이 제대로 대처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아하, 근본 원인인 그 느린 학습 데이터 자체를 건드리지 않으니까 효과가 좀 제한적이었던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논문은 학습 데이터 자체를 똑똑하게 가속하는 데모 스피드업을 제안하는 거고요. 여기서부터가 아주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단순히 전체 시연 영상을 막 2배속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은 빠르게, 어떤 부분은 원래 속도에 가깝게 이렇게 선택적으로 속도를 조절한다는 거죠. 정확합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시연 데이터 속에 숨어있는 정보를 활용하는 건데요. 바로 행동의 엔트로피입니다. 행동의 엔트로피요? 네. 통계학에서 엔트로피는 보통 불확실성이나 무작위성을 측정하는 지표인데 이걸 로봇 시연에 적용한 거죠. 행동의 불확실성이라?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사람이 어떤 작업을 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열쇠를 열쇠 구멍에 정확히 넣어야 할 때는 아주 집중해서 조심스럽게 거의 매번 비슷한 방식으로 움직이죠. 네, 그렇죠. 아주 신중하게. 이런 구간은 행동의 예측 가능성이 높고 불확실성은 낮습니다. 즉 엔트로피가 낮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반면에 열쇠를 찾아서 주머니에서 꺼내거나 문 열고 나서 다음 방으로 걸어갈 때는 비교적 편안하게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움직일 수 있잖아요. 네, 좀 자유롭게 움직이죠. 그렇죠. 이런 구간은 행동의 다양성이 크고 불확실성이 높죠. 엔트로피가 높은 겁니다. 운전할 때 주차 시에는 굉장히 신중하고 일관된, 그러니까 낮은 엔트로피 조작을 하지만 뻥 뚫린 고속도로에서는 비교적 자유롭게, 즉 높은 엔트로피로 운전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행동이 얼마나 일관되고 정밀해야 하는지를 그 엔트로피 값의 높낮이로 파악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엔트로피가 낮으면 정밀 구간, 높으면 캐주얼 구간, 뭐 이런 식으로요. 바로 그겁니다. 데모 스피드업은 이 통찰을 이용해서 시연 데이터를 가속하는 거예요. 네. 작동 방식을 단계별로 좀 살펴보면요. 논문 그림 2호 참고하시면 좋은데 첫째, 원본의 그 느린 시연 데이터로 일단 풀옥시 정책, 그러니까 임시 로봇 제어 모델을 학습시켜요. 임시 모델요? 네, 이건 최종 로봇을 위한 모델이 아니라 각 시점, 그러니까 프레임에서 로봇이 취할 수 있는 행동들이 얼마나 다양한지, 즉 행동 엔트로피를 추정하기 위한 도구로만 사용됩니다. 기존에 쓰이던 뭐 시연 동작 잘 따라하는 생성 모델들, 논문에선 ACT나 디퓨전 폴리시 같은 걸 언급하는데 어떤 것이든 활용 가능해요. 아, 그러니까 최종 로봇 제어가 아니라 데이터 분석용 모델을 하나 만드는 셈이네요. 네, 그쵸. 둘째, 이 프록시 정책으로 각 프레임마다 엔트로피 값을 계산합니다. 네.
그리고 이 엔트로피 값이랑 시간 정보를 함께 이용해서 데이터의 밀도를 기반으로 비슷한 특성을 가진 구간끼리 자동으로 묶어주는 좀 똑똑한 클러스터링 기법, 논문에선 HDB 스캔을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이걸 적용합니다. 아하. 이렇게 해서 전체 시연 궤적을 정밀 구간, 그러니까 낮은 엔트로피 구간이죠. 그림 5의 녹색 부분 같은, 그리고 캐주얼 구간, 높은 엔트로피 구간, 그림 5의 빨간색 부분, 이렇게 나누는 거죠. 네. 이때 너무 튀는 이상치 값들은 미리 좀 제거하거나 조정해주고요. 아이솔레이션 포레스트 기법 같은 걸 썼다고 하네요. 오, 엔트로피 패턴을 보고 컴퓨터가 알아서 여긴 조심해야 할 구간, 여긴 대충 빨리 지나가도 될 구간 이렇게 딱딱 나눠주는 거군요. 신기하네요. 그렇습니다. 셋째 단계는 이렇게 나뉜 구간별로 속도를 다르게 적용하는 겁니다. 네. 캐주얼 구간은 높은 비율, 예를 들어 하이 값을 3으로 주면 3배속으로 프레임을 좀 건너뛰면서 다운 샘플링을 빠르게 만들고요. 정밀 구간은 낮은 비율, 로우 값을 1.2 정도로 주면 1.2배속 정도로 다운 샘플링 하거나 거의 그대로 둬서 정밀함을 유지하는 거죠. 이야, 상당히 영리한 방식인데요. 근데 그냥 프레임을 건너뛰면 데이터 양이 줄고 좀 중요한 정보가 사라질 수도 있지 않나요? 그거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복제 후 다운 샘플링이라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복제 후 다운 샘플링이요? 네, 예를 들어서 캐주얼 구간을 3배속으로 만들고 싶다고 해서 단순히 매 세 번째 프레임만 남기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런 게 아니군요. 네, 그렇게 하면 데이터가 너무 부족해지고 로봇이 거쳐갔던 중간 상태 정보들을 다 잃게 되잖아요. 그렇죠. 대신에 원본 데이터의 일정 구간, 청크라고 부르는데 이걸 3개 복사합니다. 네. 그리고 각 복사본에서 시작점을 한 프레임씩 다르게 옵셋을 줘서 3배속으로 다운 샘플링하는 거죠. 아하. 이렇게 하면 원본에 있던 모든 관찰, observation 데이터는 유지가 되면서도 속도는 빨라진 여러 버전의 행동 액션, 시퀀스를 얻을 수 있어서 데이터의 양과 다양성을 모두 지킬 수 있습니다. 와, 단순히 버리는 게 아니라 여러 각도에서 빠르게 보는 버전을 여러 개 만드는 거군요. 똑똑한데요? 이것 말고도 또 고려할 점이 더 있나요? 네, 두 가지 정도 더 있습니다. 하나는 기하학적 일관성이라는 건데요. 기하학적 일관성. 네, 가속화된 데이터를 학습할 때 로봇이 한 번의 행동 예측, 즉 액션 청크로 움직이는 실제 거리가 원래 느린 시연에서의 거리랑 비슷하게 유지되도록 행동 예측의 길이를 조절하는 겁니다. 그게 왜 중요하죠? 이렇게 하면 로봇이 더 적은 횟수의 예측으로 같은 작업을 완료할 수 있게 돼서 학습이 좀 안정화되고요. 작은 실수가 쌓여서 큰 실패로 이어지는 누적 오류, 컴파운딩 에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다른 하나는 로봇 팔 끝에 집게, 그리퍼 같은 컨트롤러 요구사항입니다. 특히 정밀 구간에서는 집게가 명령대로 아주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여줘야 하잖아요. 네, 맞아요. 이걸 위해서 컨트롤러의 반응성, 개인값 같은 걸 높이는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야, 데이터 처리 방식부터 로봇 하드웨어 특성까지 정말 세심하게 고려했네요. 자, 그럼 가장 중요한 결과는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효과가 있었나요? 네, 결과는 꽤 인상적입니다. 시뮬레이션이랑 실제 로봇 양쪽에서 다 검증을 했는데요. 오, 시뮬레이션에서는 큐브 옮기기나 샌드위치 만들기 같은 다양한 작업을 했고요. 실제 로봇 실험에서는 갈락스의 R1이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펜 꼽기, 물건 분류, 주방 정리, 심지어는 장난감 폭탄 해체나 컨베이어 벨트 작업 같은 좀 현실적인 과제들을 수행했습니다. 와, 실제 로봇 실험까지 성공했다면 더 의미가 있겠네요. 빠졌습니다. 3배요? 와. 네. 단순히 실행 시 2배속 건너뛰기를 한 경우 AGT2X, DP2X보다 훨씬 뛰어난 향상이죠. 실제 로봇의 분류하기 작업에서는 거의 3배 가까이 빨라진 사례도 있었습니다. 와, 3배라니 엄청난 속도 향상이네요. 근데 보통 속도가 빨라지면 정확도는 좀 떨어지기 마련인데 작업 성공률은 어땠나요? 바로 그 점이 이 연구의 가장 놀라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성공률이요, 원본 속도 정책이랑 비슷하거나 일부 작업에서는 오히려 더 높아졌습니다. 네, 성공률이 더 좋아졌다고요? 아니, 그게 가능한가요? 네, 예를 들어서 실제 로봇의 펜컵에 넣기 작업은 성공률이 눈에 띄게 증가했고요. 다른 작업들에서도 전반적으로 성공률이 유지되거나 소폭 개선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아니, 왜 그런 걸까요? 보통은 트레이드오프가 있을 텐데. 논문에서는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누적 오류 감소 효과예요. 아, 스텝 수가 줄어서? 네, 더 적은 스텝으로 작업을 완료하니까 중간에 실수가 쌓일 가능성 자체가 줄어드는 거죠. 둘째는 어쩌면 약간 역설적이게도 더 빠르고 압축된 데이터가 로봇 정책 학습에 더 유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더 빠르고 압축된 데이터가요? 네, 너무 느린 시연은 매 단계별 변화가 너무 미미해서 오히려 로봇이 중요한 패턴을 배우기 어려울 수 있는데 적절히 가속된 데이터는 핵심적인 변화를 더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다는 그런 해석입니다. 와, 정말 흥미롭네요. 속도랑 정확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셈이네요. 다른 가속 방법들이랑 비교하면 어떤가요? 네, 다른 시험 가속화 방법들이랑 비교한 결과도 있습니다. 부록표 45참고, 물체 접촉 정보를 활용하는 방식이나 다른 다운 샘플링 기법들이랑 비교했을 때 데모 스피드업이 성공률 하락을 가장 잘 억제하면서 속도 향상은 가장 크게 달성하는, 그러니까 속도랑 성공률 사이에서 가장 좋은 균형점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실제 로봇 실험 결과가 특히 인상적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시간에 민감한 작업, 예를 들어 고속 컨베이어 벨트 작업은 데모 스피드업 없이는 거의 성공을 못했는데 이걸 적용하니까 성공률이 크게 뛰었고 네, 맞아요. 또 정밀함이 필요한 폭탄 해체 작업에서도 속도는 대폭 올리면서 성공률은 유지하거나 약간 높이는 좋은 결과를 보였다고요. 서두에 언급했던 그 문제 상황을 실제로 해결한 셈이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엔트로피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그 시각화 자료, 그 그림 5도 참 흥미롭습니다. 네, 저도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래프를 보면 녹색, 그러니까 낮은 엔트로피, 정밀 구간은 물체를 정확히 짚거나 마크 1, 조심스럽게 내려놓거나 마크 4, 좁은 공간에서 충돌 피하면서 팔 움직이는 마크 6 등등 이런 섬세한 조작이 필요한 순간들을 딱 나타나죠. 네, 반면에 빨간색, 높은 엔트로피, 캐주얼 구간은 주로 빈 공간을 가로질러 이동하거나 마크 2, 마크 5 하는 비교적 자유로운 움직임 구간에 해당하고요. 아, 엔트로피가 사람의 의도를 꽤 잘 포착해서 정밀함이 요구되는 구간이랑 그렇지 않은 구간을 효과적으로 구분해낸다는 걸 잘 보여줍니다. 네. 이 방법론의 각 요소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검증했나요? 예를 들어 아까 그 복제 후 다운샘플링 같은 기법 없이 그냥 건너뛰면 어떻게 되는지 같은 거요? 아, 물론입니다. 제거 실험 결과 표 3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복제 후 다운샘플링 전략을 빼거나 기하학적 일관성 고려를 안 하거나 고정밀 컨트롤러, 특히 그리퍼제와 같은 거 이걸 사용하지 않으면 모두 성능이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아, 역시 다 필요했군요. 네. 즉, 데모 스피드업을 구성하는 이런 요소들이 각자 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확인한 거죠. 네, 좋아 보이는데 혹시 한계점이나 단점은 없을까요? 모든 기술에는 장단점이 있으니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논문에서도 솔직하게 몇 가지를 언급하는데요. 첫째, 드물지만 일부 작업에서 성능이 약간 저하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게 가속화로 인해서 로봇의 움직임이나 외부 환경과의 상호작용 방식, 즉 동역학이 원래 시연이랑 좀 달라지면서 발생하는 문제일 수 있어요. 너무 빨리 움직이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물리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둘째, 현재로서는 가속 비율, 그러니까 정밀 구간이랑 캐주얼 구간을 각각 몇 배속으로 할지 그 R-low, R-high 값을 사용자가 직접 정해줘야 합니다. 아, 자동으로 안 되고요? 네, 데이터나 작업 특성에 따라서 최저값이 좀 달라서 약간의 조율이 필요하다는 점은 좀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표 67 참고. 네. 셋째, 이 연구는 데이터를 가속하는 방법이지 로봇 정책 모델 자체가 추론, 즉 판단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줄여주는 건 아니에요. 아, 만약 사용하는 로봇 제어 모델, 예를 들어 디퓨전 펄리시 같은 게 그 자체로 느리다면 그 부분은 별도의 최적화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여러 측면을 고려해야겠네요. 자, 그럼 오늘 살펴본 내용을 좀 정리해볼까요? 네. 이 데모 스피드업은 인간의 느린 시연 데이터로부터 빠른 로봇을 학습시키기 위한 아주 똑똑한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핵심은 행동의 엔트로피를 측정해서 시연 중에 정밀함이 덜 필요한 캐주얼 구간을 식별하고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가속하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이걸 통해서 전체 작업 속도는 크게 높이면서도 중요한 정밀함은 해치지 않아서 성공률은 유지하거나 어떨 때는 오히려 향상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연구 결과가 당신에게 왜 중요할 수 있냐면요. 로봇이 우리 생활이나 산업 현장에 더 깊숙이 들어오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야 할 허들 중 하나, 바로 그 속도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공장의 생산 로봇이든 집안일을 돕는 서비스 로봇이든 너무 느리면 사실 가치가 떨어지기 마련이잖아요. 맞아요. 답답하죠. 네. 데모 스피드업은 이 문제를 학습 데이터 단계에서 아주 창의적으로 접근해서 더 빠르고 실용적인 로봇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접근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가 남긴 질문을 당신에게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 논문은 행동 엔트로피를 필요한 정밀도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로 사용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엔트로피라는 신호가 로봇 학습의 다른 측면에도 좀 유용하게 쓰일 수 있지 않을까요? 오, 어떤 식으로요? 예를 들어서 로봇이 특정 작업을 배울 때 어떤 부분에서 좀 어려움을 겪는지,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낮게 나타나는 구간을 자동으로 진단하는 데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것도 재밌겠네요. 혹은 더 나아가서 사람이 로봇에게 시연을 보여줄 때 어떻게 보여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엔트로피가 낮아야 할 정밀 구간은 좀 더 천천히 명확하게 보여주고 엔트로피가 높아도 괜찮은 캐주얼 구간은 좀 더 자연스럽게 시연하도록 유도하는 식으로 말이죠. 아, 시연 자체를 최적화하는 거군요. 흥미로운 생각입니다. 네. 이 엔트로피 신호가 가진 또 다른 가능성은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